저번 시간에 네. 이제 남자가 정말 여자를 사랑해서 요구하는 성관계와 단순 성욕을 위해서 요구하는 성관계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남자도 이제 사랑을 해야 여자한테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욕도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러면 남자들 유흥업소, 네네. 노래방 이런 데 가잖아요. 네네. 뭐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아직 성매매가 있긴 하고, 음. 그러면은 그런 여자들도 사랑해서 성관계를 하는 건가요? 유흥업소에서 성을 취하는 매춘행이라는 사람도 사랑이냐? 네. 네,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랑을 제가 항상 늘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이게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사랑하듯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 이게 두 네. 개가 완전히 달라요. 네. 네, 성매매를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네.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랑의 종류는 하나예요. 네. 사랑의 종류는 하나인데, 네네. 그런 사랑은 이렇게 소위 우리가 갖고 싶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랑하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네, 네. 그쵸. 너무 좋으면. 네, 그냥 갖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 갖고 싶다라는 표현이, 그 갖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큰 사람은 네. 내 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남의 것도 갖고 싶고 막 다 뺏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결핍이 큰 사람이에요. 결핍이 무지무지하게 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 유흥업소를 다닌다 또는 뭐 매춘을 한다 이런 사람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내들하고 잠자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러면 이제 또 아내분들 입장에서 또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겠죠. 네. 아,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는 잠자리가 되는데 왜 나랑 안 되냐? 네. 난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결핍을 채우지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아내로부터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난 다른 사람한테 채울 거야. 네. 또는 내 아내가 나에게 결핍을 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곳에서 유흥업소라든가 외도라든가 매춘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핍을 채우려지 않으려는 것이 그 자체가 사랑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늘 네. 강조하는 게, 네. 결핍을 채우려는 사랑,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사랑하듯이 이제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 네. 이 두 가지 구분을 하다고 한다면 네.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아니다?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이게 생명 유지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밥만으로는 이게 영양이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고기도 먹고 뭐 치킨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골고루 먹는데, 그럼 그렇게 그 배고픔을 채우는데도 그게 안 되면 네. 그게 이런 밖에서 그런 것을 푸는 네네. 그런 걸로 연결이 된다고 그런 얘기. 네, 맞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아내하고 밥 안 먹고 나가서 외식하는 심리랑 같은 심리예요. 근데 그게 결핍된 사랑이라고. 네.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허기짐이 큰데 네. 아내가 내가 원하는 만큼 밥을 안 줘. 나가서 딴 걸 먹어야 돼. 예. 또는 아내가 주는 밥이 맛이 없어. 그래서 나가서 외식을 해야 돼. 이것과 매춘의 심리는 같다고요. 외도의 심리는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네. 근데 그건 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죠. 네. 근데 존재의 사랑은 또 다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내가 갖고 싶고 취하고 뺏고 내를 채우는 게 아니라 네. 책임지고 싶은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남편이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책임감으로 온 것 같지 사랑해서 온 것 같진 않아요. 그 남편 싫습니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그 책임감이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네. 생리적 욕구가 있고 안전 네. 욕구가 있고 사랑 욕구, 존중,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네. 생리적 욕구는 밥 먹고 싶은 욕구예요. 네. 그리고 안전 욕구는 돈 벌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욕구라고. 네. 사랑 욕구는 뭐예요? 사랑 욕구? 이게 다 인풋이, 자 보세요. 인풋이 네. 들어와야 되죠, 나한테. 네.
인간은 결핍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네. 인풋이 들어와야 돼. 네. 그럼 첫 번째로 밥이 들어와야 돼요. 네. 공기가 들어와야 네. 돼. 네. 그리고 이제 돈이 내 통장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또 뭘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되죠? 사랑 욕구는 뭐예요? 사랑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채우고 싶은 욕구라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를 갖고 싶은 욕구야. 예쁜 여자를 네. 갖고 싶은 욕구. 네네. 이거 사랑이에요. 그것도 주장스러워. 네. 근데 이거 내가 빼앗고 싶은 욕구잖아요. 네. 내가 내 넣고 싶은 욕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결핍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 네. 근데 아웃풋이 있어, 아웃풋. 네. 인풋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주고 싶은. 예, 주고 싶은 사랑 있잖아요. 예. 그게 보통 뭐로 나오냐면 책임으로 나와요. 그게 존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예쁜 곳이 있어. 아, 저 꽃 예쁘다고 딱 꺾어가 주머니 넣고 가는 거 아니잖아. 네. 그건 결핍된 사랑이라고. 근데 길거리 가다 꽃이 있어. 네. 근데 제가 말라가는 것 같아. 네. 그러다가 물을 한 번 이렇게 주고 가. 이게 이제 존재의 사랑이야. 근데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핍된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고 뭐라 그러셨죠? 존재의 사랑은 이렇게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주는 거에 좀 더 기쁨을 느끼고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 책임이라. 네, 뭐 죽이는 활동을 당연히 포함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는 활동을 포함한 책임이요? 이건 당연히 내 일이야. 당연히 내 사람이야. 내가 지켜야 돼. 네. 존재 사랑이 뭐냐면 마치 그 엄마가 아이 키우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네. 애들 이쁘고 막 책임지고 싶고 막 가슴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애들한테 성격 안 느끼잖아. 안 느끼죠. 예, 그게 존재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존재의 사랑을 하는 남자들은 성욕을 안 느끼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성욕이 없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세 가지 정도. 네. 남편이 아내에게 성욕이 없다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 첫째는 뭐냐면 네. 아내한테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뭔가로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뭐 포르노라든가 매춘이라든가 아, 외도라든가.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성욕 성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에 대한 혐오감이 있으신 분들. 네. 어떤 뭐 트라우마나 네, 뭐 그런 상처로 것들. 인해서? 남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남자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아내하고 잠자리가 잘 안 되죠. 네. 결벽증이 있다거나. 네. 성관계가 막 이렇게 예쁘고 깨끗하지만 않잖아. 예. 그럼 결벽증 있으면 섹스가 잘 안 돼. 예, 결벽증 있는 남자는 섹스가 안 된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앞서 설명한 두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인데 결핍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그런 분들도. 그러면 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네. 딱히 뭐 간절하거나 이러진 않아. 아, 네. 이게 연구된 바가 그래요. 그래서 실제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성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고 네.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네. 그다지 뭐라 그럴까 성에 집착을 한다? 아, 네. 이거 꼭 내 인생에 있어야만 해.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면 좋은 거가 아니면 많은 거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건 아니니까 그 생명 유지에 꼭 그렇죠, 필수는 그렇죠. 아니니까. 예. 하지만 개방적이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즐기고. 그래서 스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속세를 떠나고 사시는 이유가 아, 네. 존재의 사랑으로만 사시기 때문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개 다예요. 뭐 특별하다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다, 아이를 키우는 사랑이다, 뭐 동물 간의 사랑이다 이거를 네. 구분짓는 자체가 머릿속에 혼란만 생겨. 그냥 사랑이라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다. 내가 받으려고 내 안에 결핍을 채우려고 갖고 싶은 사랑. 예. 두 번째로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뻐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사랑.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대상이 남편한테 가면 부부 생활이 되는 거고 네. 이게 대상이 자식한테 가면 이제 엄마 아들 관계가 되는 거고 이게 대상이 동물로 가면 애완동물 키우는 거예요. 저희가 그 남녀 간의 그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러니까 그거가 그게 병입니다, 병. 병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망상이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자체가 망상이라고. 그러니까 막 애절하고 간절하고 애틋하고 막 가슴 찢어지고 이렇게 그런 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이에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러면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자, 한마디 더 처음 아, 할게요. 네. 그럼 부부는 왜 사느냐? 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놀고 싶어 사는 거예요. 같이 놀려고. 예, 같이 놀려 사는 거예요. 신혼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노는데 짝꿍이야. 네. 예. 그러다가 같이 삐지면은 너랑 안 놀라고 딴 사람하고 놀 거야 이러면 이제 이혼되는 거고 그게 외도되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남녀간의 사랑이 막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애틋해야 되고 막 절절해야 되고 막 가슴 아프. 가슴 아프고 그 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자체. 그게 망상장애라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 이제 부부생활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노는 거야. 그러면 논다는 개념 내에서는 존재의 사랑과 결핍된 사랑을 다 이룰 수 있어. 논다고 하면 논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마가 이제 아들하고 놀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존재의 사랑의 가치로서 놀아주는 거고 네. 내가 이제 아이가 아빠랑 놀아. 네. 그러면 아이는 아빠 놀아줘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핍된 사랑을 또 노는 거야. 그래서 논다는 개념이 있으면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절절하고 뭐 그러면 한쪽만 이루어져.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막 퍼주다가 이제 배터리 빠져가지고 지쳐버리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받으려고 그러다가 너 나한테 왜 안 줘 이러다가 또 배터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그 절절하고 애절하고 그런 걸 그 윌리 샤프라고 하는 관계중독 전문가는 네. 문화가 그런 잘못된 이상한 사랑 애정관을 만들어서 뭐 이거 영화 드라마. 네 맞아요. 그게 뭐 마치 뭐 숭고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결혼해보세요. 바로 이혼합니다. 그 집안 안 맞잖아. 결혼 현실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결혼해봐. 그러면 집안 맨날 싸우고 뭐 명절 때 시댁에 간이 많이 얘기하다가 그냥 파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네. 우리 뭐 남사친 여사친 이러잖아요. 네. 사실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진짜 친구가 평생 이 사람하고 맨날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아. 네. 이런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우리가 넓고 깊은 사랑을 예를 들어서 해요. 결핍보다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다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그러면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존재의 사랑이 중요한 게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책임감. 네.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긴 했지만 인류를 다 책임지진 않으시잖아. 다 책임. 다 먹여 살려야 되나? 아 그건 아니죠. 다 먹여 살려야 돼? 아 그건 아니죠. 찡찡대면 막 돈 벌어서 다 갖다 주고 막 그리고 외롭다 그러면 가서 다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불가능.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의무방어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잠자리 얘기할 때. 네. 그게 의무방어전이 참 숭고한 얘기예요, 사실은. 의무 방어전이요? 네. 무슨 뜻인가요? 잠자리 의무방어한다 그러잖아요. 뭐, 못 들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제 잠자리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내가 억지로라도 잠자리를 해준다. 네. 이런 표현을 이제 의무방어전이라고 이제 소위 부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숭고한 얘기라고 부부만이 할 수 있잖아, 사실. 싫어도 그게 싫어도 억지로 해준다는 게 아니라 나니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나니까 해줄 수 있는 거고 아내가 잠자리를 요구할 때는 나니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원효대사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못 해주지 그거를. 예, 왜냐하면 책임져야 될 대상이 아니야. 그분들이 예. 네, 사랑은 하지만 네. 근데 사랑은 하지만 내가 네 결핍을 내가 왜 책임져야 되니? 원효대사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김 선생의 결핍을 왜 해결해줘야 돼? 그렇죠? 네. 부부만이 결핍을 해결해줄 상대방의 결핍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결핍 해결해달라고 안 했어요. 무서워. 네네. 그러니까 네. 남편만이 나에게 결핍을 해결해줄 수 있고 나만이 남편의 결핍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그 상대방의 결핍을 책임 딱 지는 순간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결핍을 체결하지 않는다, 채워주지 않는다, 또는 남편이 내가 결핍을 채워주려고 하면 안 받는다 이런 관계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네. 부부 관계가 아닌 거지 그 다음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존재의 사랑이 있고 이 결핍된 사랑이 있는데 네. 배우자의 결핍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가족이고 부부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남편이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의 결핍을 다른 여자랑 채우려고 한다? 예. 그럼 이게 외도야. 그게 외도 바람. 네. 이게 외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아들이 결핍을 다른 집 아줌마랑 채우려고 한다? 그럼 이게 가출이야. 가출. 예. 이게 아주 이유는 쉬워요. 부부가 사는 이유는 내가 너의 결핍을 책임져 줄게. 네. 이런 마음이라고. 그러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네. 나를 없어 여자처럼 생각해서 성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네요. 차라리 그러면 그런 애들은. 더 쓰레기가 어떤 놈들이냐면 네. 이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말아야 돼. 네. 나 너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이럴 때 이런 애들 있죠. 네, 있죠. 그래 결혼하고 나 3년 뒤에 무조건 바람납니다. 아. 난 절대 유흥업소 안 다니고 나 너만 바라보고 막 미칠 것 같아 막 매달리고 막 이런 애들 있죠.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 아 얘가 나를 이렇게 막 간절하게 원하니까 얘는 나 배신 안 하겠지? 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애들 딱 3년 만에 바람나. 왜 그러냐면 결핍이 그렇게 커서 그래. 아, 네. 예, 결핍이 무지하게 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차라리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를 유흥업소 여자처럼 생각하고 그냥 막 쉽게 얘기해서 성을 가지고 논다. 차라리 그럼 나요. 차라리 그럼 낫다고. 안 나요. 아니 그 본인이 그런 여자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 거지. 네.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네. 그런 사람들이 바람날 확률이 적다니까. 네. 외도의 기준을 보자면 그런 사람이 바람날 확률이 적어요. 아, 그거를 내 여자한테 결핍을 채우는 거니까. 그렇지. 이 여자가 어쨌든 유흥업소를 왜 갑니까? 네, 결핍. 놀라고 하는 거 쉽게 놀려고. 얘기하면. 근데 내 아내하고 놀고 싶다는 얘기잖아. 네네. 그럼 차라리 그런 사람들 건전한 사람이야. 오히려. 그래서 내 아내한테 야 너 지금 술집 여자처럼 예쁜 좀 옷 좀 입고 스타킹도 신고 하이힐도 신고 침대에 들어와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술집 여자처럼 해주길 막 바라고 있다? 네. 그러면 그 남자는 건강한 사람이야 차라리. 내 아내하고 놀자고 그러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연애 때 막 너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나는 막 너밖에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결핍이 크다는 얘기고 결혼 딱 하고 나서 아내가 결핍을 그걸 딱 안 채워준다? 바로 또 딴 사람 찾아가. 그렇지. 바로 또 딴 사람 찾아가. 그렇게 되겠네요. 저희가 여태까지 학습되었던 진짜 30년을 넘게 학습되었던 그런 사랑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은 뭔데 그럼?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우리 대중 매체가 이거 참고로 이 책은 여자 쓴 책입니다. 아, 네. 참고로 여자 심리학자예요. 네. 그 미국에서 이제 페미니즘 운동 주도하고 막 이러셨던 분이에요. 아, 근데 네. 이 대중 매체가 네. 그 막 가요, 노래, 그리고 뭐 영화, 예. 드라마 네.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사랑이 마치 간절한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거기 쇠뇌가 돼 있는 거야. 네. 아니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 막 그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유는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공상각 소설이 왜 재밌어요? 할 수 아. 없으니까 재밌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그냥 판타지 영화. 판타지예요. 문학이야.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실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아, 네.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살아가요. 네. 그 법률스님 좋아하시잖아. 네. 법률스님 맨날 얘기하는 거 얼마나 현실성 있어요. 맞아요. 법률스님 막 법문 얘기하시고 이런데 막 네. 진짜 뭐 어려운 얘기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다 진짜 현실적으로 안 돼. 그만둬. 되게 현실적인 얘기 하시죠. 아, 맞아요. 예. 이치에 맞는. 그냥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고 그냥 막 근데 막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 같아요. 그러면 아마 법률스님 바로 그러셨다고. 네 이거 망상이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사랑은 완전 뭐라 그래야지? 뱀파이어 영화나 좀비 영화와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제 막 그런 막 애절한 사랑을 한다? 결혼하고 이혼의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외도 확률도 훨씬 더 높고요. 네, 그 결혼한 이후의 삶은 안 보여주잖아 항상. 맞아요.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네. 자살을. 네. 네.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연애하다 확 짤먹고 뒤져부시고. 네. 그 옛날에 그 뭐 월트 디즈니 동화 뭐 미녀와 야수 이런 것도 보면 예, 예. 끝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그 어떻게 행복을 하는지 안 나오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 아, 현실성이 되게 중요해요. 현실성. 네. 그러니까 제가 예. 내 남편이 나를 뭐 술집 여자나 뭐 매춘부처럼 생각하느냐 네.
꼭 우리 남편이 저를 수침 여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를 매춘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건 긍정적이라니까. 왜냐면 같이 놀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같이 놀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결혼생활? 이건 뭐 연애 남녀 간의 사랑? 아유 뭐 절절하고 이런 건 아픈 사랑이에요. 없어. 그 병이에요 그거는. 예, 그럼 병이고요. 네. 진짜 사랑은 뭐냐면 같이 놀고 싶고 네. 저 사람 결핍을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져 줄까. 처음에 일단 같이 노는 게 잘 돼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 상태에서 저 사람 내 결핍마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 결혼 생활이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결혼해서 문제가 됩니까? 방금 이제 김 선생님처럼 막 절절한 사람 그리워 그러면서 내가 일부러 튕기는 척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저 새끼가 막 죽는다고 막 로미오와 줄리처럼 막 자살시동 벌이고 있어. 막 쟤 좀 믿을만한 것 같아. 네. 딱 결혼해. 네. 그럼 걔 딱 3년 기다려봐. 바람 홀랑 나버린다니까. 결핍이 그만큼 크니까.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추가 알파 하자면 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러면 왜 그렇게 결핍이 큰 사랑이 왜 로맨틱하게 그려놓느냐. 네. 배고프다 밥 먹으면 더 맛있죠. 그쵸. 엄청. 그래 결핍이 큰 사랑이 훨씬 짜릿해. 결핍이 큰 사랑이 훨씬 짜릿해. 배고프다가 막 이틀 굶고 밥 먹어봐. 그러면 흰쌀밥에 김치 안에 물만 말아줘도 되게 맛있게 먹고. 그쵸. 맛있죠. 예. 그때 결핍이 큰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게 더 막 마약처럼 달콤하고 짜릿해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이 막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야. 예, 현실은 그렇지 않대. 대신에 이 맛은 있어도 어때요? 건강하지 않지. 네. 이게 맛은 있어도 몸에 안 좋지. 네. 예, 불량식품 먹는 것처럼. 네. 이건 로미오의 사랑은 불량식품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아내나 남편을 우리 남편이 나를 수치미여처럼 생각하나? 그럼 나랑 놀자고 하는 의미니까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자, 뭐 이게 이야기가 좀 이렇게 쭉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리면 네. 사랑이 성욕이냐? 아니, 성욕이 사랑이냐? 네. 뭐 그렇다. 네. 결론적으로 그렇고. 네. 하지만 그거는 결핍된 사랑이다. 네. 존재의 사랑에서는 성욕을 안 느낄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을 하게 돼서 네. 내 남편이 나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상간녀나 밖에서만 성관계를 요구한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아내로부터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아내분들은 답이 딱 나오죠. 채워줘야죠. 그러니까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네. 남편분 입장에서 갖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네. 예, 남편 입장에서 갖고 싶은 사람이 돼. 이상 마치겠습니다.